지금부터 엔더3 프린터 조립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쇼핑몰 썬돌이닷컴에서 25만원을 구입을 했고요. 주문한 지 하루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추가로 시킨 부품이고요. 반품, 주문, 반품, 신청서. 네, 사용 설명서입니다. 한글로 다 되어 있어서 되게 보기는 편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3D 프린터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 상식들이 옆에 있고요. 자, 여기 있는 책자 메인 설명서의 순서에 따라서 1번부터 차근차근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인 프레임 결합인데 그 전에 부품부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인 프레임 3, 4번 메인 프레임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되는 나사는 M5 길이 45. 메인 프레임이 분명히 좌우가 있습니다. 좌우가 있는데 오른쪽에 나사 구멍이 이렇게 있는 거, 나사 구멍이 있는 게 우측, 그 다음에 이게 좌측. 출력물에 여기 인쇄, 그림 인쇄가 보시는 것처럼 그림 인쇄가 너무 선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사 구멍이나 위치가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그 처음에 들어있던 메모리 칩에 있는 그 파일을 노트북이나 PC에 띄워놓고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되어 있는 대로 홀 두 개의 안쪽으로 가고 아래쪽으로 향하게 해서 오른쪽에 조립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사 조립을 하실 때는 이렇게 와셔링을 끼우는 게 좋겠습니다. 같이 첨부되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나사를 끼우기 전에 밑에다가 먼저 이렇게 끼우시고요. 나사 구멍에 맞춰서 끼시면 됩니다. 왼쪽을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LCD를 결합해 보겠습니다. LCD 쪽은 M5 8 나사 두 개로 조립을 합니다. 메인 파워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사 하나,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M4 길이 20짜리 볼트 두 개를 체결해 주시면 됩니다.
보시는 게 Z축 리밋 스위치입니다. Z축 리밋 스위치를 장착을 할 건데요. 볼트 너트 찾지 마시고요. 여기에 이렇게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설명서에도 방향을 잘 맞추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세로로 길쭉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이 측면에 홈에 여기 들어갈 때는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들어가서 안에 고정을 시킬 때는 측면으로 이렇게 돌아서 안쪽 프레임에 고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갈 땐 이렇게 들어갔다가 고정을 할 때는 이렇게 돼야 정상이라는 거를 매뉴얼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옆으로 넣어서 한 바퀴를 돌려서 끼우는 거는 어려우실 것 같고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위에 보이시죠? 위에 보면 이렇게 홈이 나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측면으로 방향을 맞춰 놓으시고요. 네, 이렇게 측면으로 방향을 맞춰 놓고 여기 홈 따라서 끼워 넣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넣으시고 조금 조여주세요.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살짝 조이시고 따라서 꽉 조이시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D8 리드 스크류 보호캡에 씌워져 있는데요. 이게 필요합니다. 네, 여기 보이시는 구멍 2개와 아래쪽에 있는 나사 2개를 홀에 맞춰서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 리드 스크류를 조립을 해줍니다. 이번엔 한글 매뉴얼을 보실까요? 6번째는 Z축 지지대, 지지 블럭하고 타이밍 벨트,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QR코드가 있는 익스트루더 블럭에 메인 프레임 2번을 연결합니다. 설명서에 조금 어두워서 잘 표시가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자, QR코드가 있는 블럭이 정면으로 오게 하시고, 요렇게 된 상태에서 이 메인 프레임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구멍이 좀 큰 게 있고 나사 구멍 2개가 있고, 또 반대에도 큰 거 하나, 작은 거 이렇게 2개가 되어 있는데 서로 모양이 다르죠? 네. 요 중에서 여기 가까이 이렇게 3개가 있는 거가 여기에 결합이 됩니다. 큰 구멍이 여기에 맞고 나사 2개를 여기에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립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M416 여기 큰 구멍 작은 구멍을 여기에다가 맞추시고, 나사는 안쪽에서 조립을 하셔야 됩니다. 익스트루더 블럭을 조립을 하시고, 그 다음에 책자에 있는 매뉴얼하고는 순서가 다르게 먼저 지금 보이시는 벨트를 먼저 이렇게 끼워 주세요. 벨트를 이 프로파일 축 틈 사이에 먼저 끼워 주신 다음에 반드시 이걸 먼저 끼우시고 Z축 익스트루더를 끼우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먼저 끼우시고, 그 다음에 이 홈 있는 부분에 이거를 이렇게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밀어서. 네, 이렇게 마찬가지로 큰 홈이 나와 있는 부분과 이 돌출된 부분을 맞춰 주시면 됩니다.
Z축 지지블록 2 두 번째를 아까 마찬가지로 요 세로 여기 된 부분이 레일을 따라 들어가서 이렇게 90도로 돌아야 고정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이 측면에 있는 홈을 따라서 들어가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네, 벨트를 고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텐션 지금 이렇게 헐거운데 이거를 최대한 바깥쪽으로 이렇게 잡아 당기셔서 벨트가 최대한 팽팽해질 수 있게끔, 네, 이쪽 바깥쪽으로 있는 힘껏 잡아 당기셔서 벨트를 최대한 팽팽하게 해 주신 다음에 고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메인 프레임에 장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쪽에 살짝 걸친 다음에는 지금 여기 나사 부분이 그러니까 리드 스크류였죠. 리드 스크류가 여기에 이제 걸리는데, 그때부터는 이렇게 힘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이 부분을 먼저 옆으로 밀어 넣어야겠습니다. 네, 이걸 먼저 밀어 넣는 게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왼쪽에 있는 리밋 스위치 쪽부터 결합을 해보겠습니다. 결합은 쉽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두 줄이 튀어나와 있고 암수 구별하는 쪽에도 보면 안쪽에 홈이 나져 있거든요. 네, 뒷면에 보면 이렇게 홈이 나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끼우시면 됩니다. 반대로는 뭐 들어가지도 않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딸깍 소리가 나게 끼워 주시면 되고요. 네, 여기 보시면 X가 두 개, 네, X가 이렇게 두 개, 그다음에 E라고, 예, 이렇게 E 표시가 하나 되어 있죠. E는 여기 Z축 위아래로 움직이는 Z축에 끼워 주시고요. 그다음에 X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 큰 거, 사이즈가 차이가 나죠. X 큰 거를 모터에다 연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X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 작은 것은 여기 플라스틱 커버 안쪽 리밋 스위치거든요. 여기다가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뒤쪽에 보면 Z라고, 네, Z라는 글씨로 하나가 남아 있는데요. 오늘 Z축 모터에다가 끼워 주시면 됩니다. LCD 쪽 케이블이 하나 남아 있는데요. 설명서에 보셨다시피 EXP 3번 네, 끼워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원 제일 마지막 파워 코드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네, 기본적인 배선은 다 끝났습니다.
전원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켠 상태에서 제대로 동작이 여러 개의 모터들이 제대로 움직이는지 보려면 LCD 상에서 메뉴 한번 눌러서 메뉴를 누르시고요. 거기서 프리페어 누르시고 오토 홈을 네, 지금 일단 뭐 원점으로 이게 왼쪽 코너 앞으로 좌측 전면 제 코너로 간 게 원점이거든요. 원점 이동까지 된 거 보니까 일단 모터는 제대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모터 홈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X축을 이렇게 한번 움직여 볼 텐데요. 배드랑 지금 이 상태에서는 모터가 잠겨 있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메뉴에서 확인, 프리페어, 디세이블, 스태퍼 눌러주시면 아까 잠겨있던 모터가 이제 좌우로 움직이죠. 자, 그래서 S축으로도 부드럽게 움직이고 배드도 잘 움직이는 것. 기본적으로 전원을 넣고 기본 동작을 확인하셨으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배드 레벨링이라는 걸 해줘야 됩니다. 뭐 우리말로 하면 배드 수평을 맞추는 건데 이 지금 보시는 이 배드 아래쪽에 보면 돌리는 나사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이 나사를 핸들을 돌려서 배드를 잠그고 풀어주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나사가 여기 돌출되어 있는 양을 네 군데를 다 돌출되어 있는 양이 비슷하게 수동으로 이렇게 잡아주세요. 최대한 눈으로 봤을 때 비슷한 정도의 양으로 나사가 감겨 있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나사가 잠겨 있는 그 바퀴 수를 최대한 비슷하게 해주는 거죠. 수동으로. 네 군데 모두. 네, 비슷하게 맞췄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걸 왜 하냐면 자, 기본적으로 나사 그 회전수를 이용해서 배드 양쪽 네 군데가 지금 일단 높이가 다 비슷하다고 기준을 잡아주는 거예요. 자, 어느 한쪽은 많이 쪼여 있고 많이 풀러 있어서 뭐 배드 자체가 처음부터 이렇게 한쪽은 떠 있고 한쪽은 내려가 있다 그러면은 배드 수평 맞추기가 되게 어렵겠죠. 기준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조립을 했을 때 이 나사를 돌려서 최대한 지금 보시면은 오토홈으로 복귀를 했을 때 이 노즐이 지금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움직일 때 배드에 걸리지 않는 정도까지 걸리지 않는 정도까지 해서 나사를 조여서 네 군데를 다 비슷하게 맞춰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이걸 한번 보실게요. 자, 지금 제가 네 군데를 나사 돌출량을 비슷하게 맞췄어요. 자, 그런데 보시면은 자,
이 왼쪽은 지금 베드하고 노즐 사이가 이 정도 이렇게 떠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자, 그대로 오른쪽으로 갔는데 지금 오른쪽은 노즐하고 베드 사이가 딱 붙었죠. 자, 이럴 때는 무턱대고 지금 베드 높이를 맞추는 게 아니고 뭐냐면 이 프린터가 놓여진 바닥의 수평을 먼저 맞춰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프린터를 사용할 환경, 이 책상도 수평이 처음부터 안 맞았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린터가 뒤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졌을 수도 있고 프린터가 앞쪽으로 기울어져 있을 수도 혹은 오른쪽에 들려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이 프레임이 조금씩 뒤틀어지면서 높이가 달라지거든요. 어쨌든 베드가 바닥이 심하게 기울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비슷하게 맞춰주세요. 그래서 지금처럼 별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에는 나사를 돌려서 조여줘서 네. 지금 한 두 바퀴 정도 돌렸는데 지금 저기 틈이 뜬 거 보니까 그렇게 처음부터 많이 차이는 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살짝 떠 있고요. 왼쪽으로 가면 더 많이 떠 있죠. 뒤쪽으로도 옮겨보시고요. 다시 뒤에서 오른쪽으로도 옮겨보시고요. 확실히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앞, 뒤 모두 많이 닿네요. 그러면 뒤쪽도 살짝 잠궈 주시고요. 갖고 있는 깨끗한 빳빳한 A4지를 하나를 준비를 하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 노즐하고 베드 사이에 이렇게 집어넣어 주세요.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헐겁게 움직이면 안 돼요. 자, 이럴 때는 조금 더 풀어줘서, 자, 지금처럼 이 정도로 A4지가 긁히는 느낌, 좀 뻑뻑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움직이기는 하는데 좀 뻑뻑하게 움직인다 싶을 정도로 간격을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그 상태로 그대로 종이를 끼운 상태에서 움직여 주시고, 여기 지금 많이 헐겁잖아요. 자, 여기서 또 나사를 풀러 주시고요. 자, 이렇게 또 조여 주시고. 근데 이거는 이 뻑뻑한 정도는 본인이 직접 해보셔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종기가 움직이긴 하되 약간 좀 뻑뻑한 느낌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본인이 이렇게 맞추신 다음에 출력을 해 보셔야 돼요. 출력을 해봐서 베드에 노즐하고 그 필라멘트가 너무 바닥에 붙어서 넓게 펴지는지, 혹은 간격이 너무 넓어서 이게 다림질 하듯이 노즐이 필라멘트를 밀지 못하고 그냥 공중에서 뿌려지는지, 그렇게 몇 번을 반복을 해서 확인을 하셔야 자기 본인만의 그 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이 정도 됐고, 그 다음에 그대로 뒤쪽으로. 자, 이 노즐을 앞뒤로 움직일 때는 항상 종이를 끼워 놓은 상태에서 움직이세요. 왜냐하면 이 종이를 빼면 노즐하고 만약에 베드가 붙어 있으면 노즐이 이 베드를 긁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손상이 갈 수 있으니까 종이를 끼워 놓은 상태에서 움직이거나 아니면 베드를 살짝 눌러서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자, 지금도 여기 많이 헐거워요. 자, 그럼 여기도 풀러주시고요. 네, 이 정도. 프린트 프롬 TF. 자, 여기 SD카드에 들어오시면 테스트 도구 집 코드라는 게 있죠. 요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저렇게 바닥에 지금 두 번째 저렇게 긋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정도가 노즐 높이, 그러니까 베드 레벨링이 잘 맞아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가깝지도 않고, 그리고 첫 번째 레이어는 원래 바닥에서 잘 밀착이 조금 많이 밀착이 되는 게 좋습니다. 베드에. 그래야 나중에 이탈이 되지 않고. 네, 이상으로 저 엔더3 조립 영상하고 테스트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라도 정리를 하자면 25만원이라는 가격인데요. 물론 지난번에 중국에서 비슷한 사양의 제품을 제가 19만원인가 20만원 정도에 소개를 해 드렸었는데요. 그때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오토 레벨링, 베드 레벨링 센서도 있었고, 그런데 얘는 그런 센서가 없어요. 오로지 수동으로만 레벨링 조정을 할 수 있고 싱글 노즐이죠. 네, 그 점을 감안하더라도 25만원 가격대에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일단은 프레임 자체가 굉장히 그때 중국에서 구입했던 제품보다는 프레임 자체가 일단은 튼튼하고 견고하게 돼 있고, 외관도 훨씬 더 이게 뭐랄까요, 저렴하게 보이지 않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뭐 국내 쇼핑몰에서 구입을 했으니까 AS라든지 뭐 교환이라든지 이런 게 더 쉽고요. 또 지금 출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소음이 조금 그때 그 제품보다 시끄럽기는 한데, 요거는 제가 아직 바닥 작업을 안 했으니까 그거는 비교를 나중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잘 만들어진 제품인 것 같아요. 지금 첫 번째 레이어, 이제 두 번째 레이어 올라가는데,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잘 나올 것 같아요. 네, 뭐 기왕이면 한 5만원 더 주고도 저는 그때 조네스타 제품보다는 그 듀얼 노즐 제품 말고 싱글 노즐, 같은 싱글 노즐로 비교했을 때 조네스타 제품보다는 엔더3 제품이 훨씬 더 나은 것 같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만약에 저희가 추천을 한다면 저는 조네스타 제품보다는 엔더3 제품을 추천을 하겠습니다. 뭐 여러 면에서 봐도 아직 오랜 시간 테스트를 해보지는 못했지만, 그냥 오늘 지금 조립하고 느낀 점만 비교를 하자면 이 제품이 훨씬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엔더3 제품 제가 적극 추천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